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라에서 시노부가 먼치킨 주인공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시노부가 무한열차가 하연이의 엠무를 퇴치하고 기우가 아카자를 만나게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 리하고 즐긴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기우는 아카자의 엄청난 귀기에 절대로 열차 쪽에 있는 시노부와 카나오에게 이 녀석을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물의 호흡을 사용해 덤벼들었죠. 하지만 아카자는 다소 여유롭게 기우의 공격을 피하며 툭툭 반격을 했고, 그런 아카자의 공격은 기우가 또 흘려보내며 막았죠. 아카야는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너 물의 호흡에 주냐? 라고 물었고, 기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검술 자세만 취하고 있었습니다. 아카야는 이 정도의 방어를 할 수 있는 녀석은 무조건 죽급 정도 되겠지. 그런데 물의 호흡에 줄어서 그런지 방어는 꽤나 능숙하지만 공격은 별 볼일 없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의 기우는 살짝 자존심이 상한 듯 아카야에게 날카로운 검술을 날렸고, 아카야는 파괴사를 낮춤을 시전해 더욱 여유롭게 기우의 공격을 피해버렸죠. 아카야는 오랜만에 만난 주를 상대로 최대한 즐기면서 싸우고 싶었고, 기우에게 천천히 데미지를 입혀 멘탈을 무너뜨릴 작정이었습니다. 기우는 아카야의 계약대로 공격들을 어떻게든 막아내긴 하지만 자신의 공격이 전혀 닿지 않는다는 것에 초조하게 되었고, 이 혈기와의 실력 차가 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때 아카자를 향해 또 다른 검술 카나의 꽃의 호흡이 날아왔고, 또 다른 쪽에는 시노부의 벌레호흡 공격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조차 아카자의 파괴를 아침에 이미 걸린 상태. 아카야는 땅바닥을 강하게 주먹으로 내리쳤고, 그 충격파가 시노부와 카나오를 날려버렸죠. 아카야는 쳇, 여자 기살병도 있었나? 여자를 죽이는 것은 왠지 꺼려지는데 말이야 라고 불평했고, 카나와 시노부는 다시 일어나 곧바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카야는 저 수준의 속도 나에게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했는데 너네라고 가능할 것 같으냐? 라며 여유롭게 피했고, 속으로는 이 여자들을 죽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했죠. 그때 기우 역시 뛰어들어 합세를 했는데 아무리 아카야의 나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3명의 실력자가 쏟아내는 검술을 다 피하기는 쉽지 않았기에 일단 여기서 가장 강해 보이는 기우부터 끝을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파괴사 공격들을 사용해 기우의 방어를 무너뜨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카나와 시노부를 제압해 다시는 검사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팔 정도만 뽑아버릴 생각으로 그녀들에게 다가갔죠. 시노부는 이 압도적인 아카자의 신청력에 당황했는데 지금껏 자신에게 투여한 혈기들의 능력이 이어왔자 하연우 루이와 하연일 엠무 정도였기에 그들의 힘을 합쳐봤자 아카자에게는 상대도 되지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카자가 가까이 오자 시노부는 에라 모르겠다 라는 심정으로 왼손을 들어 혈기술을 썼고, 순간 아카자의 몸이 경직되며 의식을 잃는 듯 했죠. 시노부는 이때가 기회라며 벌레 호흡으로 아카자의 몸을 찔렀습니다. 아카자의 몸에 시노부의 독이 돌며 몸 이곳저곳이 푸르게 변했지만 잠시 뒤 독이 소화되어버린 듯 몸이 원상복구되어버렸고 아카자가 깨어났죠. 시노부는 역시 지금의 독으로는 상현의 혈기를 죽일 수 없는 건가 싶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아카자는 시노부에게 이봐, 방금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지? 방금 그걸 다시 보여줘 라고 했죠. 시노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아카야는 왠지 간절하게 방금 내게 꾸게 했던 꿈을 다시 보여달란 말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카야는 방금 전 시노부가 사용한 엠무의 혈기술에 걸려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은 무의식에 있던 즐거운 기억을 이끌어냈기에 뭔가 따뜻했던 어떤 두 사람의 얼굴이 나오게 되었죠. 아카야는 그들이 누구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지만 무척 소중한 이들이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고, 그들이 누군지 기억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시노부가 벌레 호흡으로 자신을 찔렀고 몸이 독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엠무의 혈기술까지 극복해버린 바람에 꿈에서 깨어나게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아카는 혈가된 이후로 싸움과 강해지는 것에만 집착했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고, 아카자에게서 이렇게 오랜만에 요동치는 감정은 살짝 본 방금의 기억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시노부는 아카자에게 내가 저긴 네 녀석이 해달라고 하는 걸 왜 해줘야 하지? 라며 배짱을 튕겼고, 네가 원하는 거 얻으려면 너도 그만큼의 대가를 줘야 한다는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아카자는 어떤 대가냐고 물었고, 시노부는 너의 피가 필요한데 너의 피를 취취하게 해주면 방금 전 꿈을 다시 꾸게 해주겠다고 했죠. 아카야는 그 정도는 아주 쉽다며 자신의 팔을 하나 뜯어서 시노부에게 던져줬고, 시노부는 그에 다시 한번 엠무의 혈기술을 아카자에게 시전해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그 꿈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나왔는데
아빠를 잃고 방황하고 있던 자신을 제자로 들여준 게이조의 모습과 그에 따르자 자신의 첫사랑이던 고요키의 모습이 나왔죠. 아카야는 그들의 모습을 선명하게 느끼자 자신의 인간 시절의 기억들이 전부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카야는 꿈에서 오열을 했고 그동안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했던 그들을 잊고 살았다는 것에 스스로를 책망하기 시작했죠. 아카자의 그러한 감정은 혈기술 시전자인 시노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게 되었고 아카자가 꿈을 꾸고 있을 때 더 강력한 독을 조합해 아카자를 죽이려 했지만 선뜻 행동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카는 잠시 뒤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기사활동들에게 이제 자신은 이 삶의 미래는 없다며 나를 대체하라고 했죠. 그의 기우와 카나오는 칼을 들고 아카자의 목을 칠 준비를 했지만 시노부가 그들을 막아서며 당신이 이대로 죽어버린다면 당신이 혈기되어 죽여온 이들에 대한 속죄를 할 수 없다며 조금이라도 당신의 소중한 이들에게 고개를 들고 싶다면 우리 귀살대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아카는 시노부의 그 말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자신의 기억을 일부러 날려 자신을 살인기계로 만들어버린 무자에 대한 원망이 생겼음에 꼭 한 방 먹여주겠다고 생각했죠. 시노부 일행은 그렇게 무한열차 임무를 끝마치게 되었고 시노부와 카나오는 나비어택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나비어택에 음주우지탱이 찾아왔고 시노부에게 이번 임무에 여자 대원이 필요해서 그런데 카나오와 아오이를 데려가도 되냐고 물었죠. 그의 시노부는 아오이는 전투원이 아니니 내가 함께 임무에 가겠다고 했고 탱기는 실력 좋은 나라면 더욱 든든해 좋다며 함께 유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카나오는 시노부의 명령대로 움직이면 되기에 그 장소가 유학이든 지옥이든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시노부는 유학에 들어서자 몹시 기분이 언짢아졌죠. 왜냐하면 탱겐이 말하길 유학 안에 혈기가 숨어있는 듯하니 유녀로 변장해 그들의 정보를 찾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노부는 카나오에게 혹시라도 손님이 몸을 터치하려고 하면 적당히 회피하라고 알려주었는데 아무래도 자신의 동생과도 같은 카나오가 술에 취한 남자들에 의해 몸이 더럽혀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였죠. 탱겐은 그런 시노부의 모습에 이거 괜히 데려왔나? 뭔가 사고 칠 것 같은데? 라며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시노부는 유학의 유녀로 잠입을 했고 손님들은 시노부의 아름다운 외모에 황홀해 했죠. 그의 시노부는 속으로 그들의 시선을 즐겼고 훗 보는 눈은 있는 녀석들이군. 그런데 그 음침한 녀석은 왜 모르는 거지? 라며 기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한 술에 취한 손님이 이 아담한 여자는 뭐야? 나는 풍마한 여자가 좋다고 라고 하며 시노부에게 삿대질하며 조롱했고 시노부는 지금 이 남자를 죽여도 되는 걸까? 라며 그 남자의 손목을 잡고 꺾어버렸죠. 그 남자는 이 조그마한 여자가 힘은 왜 이렇게 세? 라며 당황했는데 그때 뒤쪽에서 자신의 외모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손님에게 화를 내다니 참 한심하군요. 저처럼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지 그랬어요.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노부는 그 소리에 또 열이 받아 그쪽을 봤는데 그곳에는 그 가게에 오이란이 있었고 요염한 외모를 가지긴 했지만 어쩐지 위험한 느낌이 잔뜩 들었죠. 그의 시노부도 그녀에게 지지 않고 당신은 얼굴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미소로 가려보라고 해도 취약해 보이는군요. 라며 맞받아쳤습니다. 그의 그 주변에 있던 유녀들은 저 신입은 이제 큰일 났다며 여기서 저 오이란에게 데리고서 멀쩡히 걸어나간 사람이 없다며 수군거렸죠. 오이란의 정체는 상현육 다키였고 다키는 어디 감히 건방지게 자신에게 대드냐며 시노부에게 기싸대기를 알렸습니다. 시노부는 다키의 싸대기를 맞고도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고 시노부 역시 다키에게 기싸대기를 알렸죠. 다키는 시노부에게 뺨을 맞자 그대로 멀리 튕겨나가버렸고 다키는 이게 무슨? 이라며 당황했습니다. 다키는 아무리 있는 힘껏 때리진 않았다고 해도 인간이 기절할 정도의 힘으로 시노부를 때렸는데 미동도 없다는 것과 저 자그마한 여자의 힘으로 상현이 자신을 이렇게 날려버렸다는 것에 심상치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다키는 이거 재밌다며 시노부에게 자신을 따라오려며 으슥한 뒷골목으로 데려왔고 시노부 역시 다키와 혈기라는 것을 알아챘기에 그녀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다키는 골목에 들어서자 아까보다 훨씬 강한 힘으로 시노부에게 싸대기를 날렸는데 시노부는 그대로 다키의 손을 피한 뒤 아까처럼 다키의 뺨을 후려갈겨 날려버렸죠. 다키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부어오른 뺨을 만졌고 이윽고 혈기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노부는 지난번 아카자에 얻은 피를 자신에게 주입한 상태 그 피로 인해 시노부의 신진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한 상태였다 보니 아카자보다 더 등급이 낮은 다키의 공격 따위는 쉽게 피할 수 있었던 거였죠. 다키는 오비를 꺼내 시노부에게 날렸고 시노부는 그 공격들을 전부 빠르게 피해낸 뒤 벌레호흡으로 다키를 그대로 뚫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키는 뚫린 몸을 빠르게 재생했고 그 이상한 모양의 칼을 뭐냐며 피식 웃었는데 그 순간 온몸의 마비와 함께 고통이 느껴지며 피를 토하게 되었죠. 시노부는 더욱더 강력하게 맞는 독이 상현에게도 통하자 씩 웃었고
다키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키의 고통에 시선이 팔린 시노부. 그때 다키의 몸에서 몰래 빠져나온 규타로가 시노부를 향해 피해 참격을 날렸죠. 그 순간 탱겐이 뛰어와 시노부의 앞을 가로막으며 피해 참격을 쳐냈지만 전부 다 쳐내지 못해 탱겐의 몸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탱겐은 시노부에게 거참 화려하게도 이를 벌려놨군. 그래도 혈기를 찾았으니 다행이다 라고 했죠. 시노부는 다키에게 치사량의 독을 주입해놨는데 왜 죽지 않은 거지? 라고 생각하다가 규타로 봤는데 규타로의 몸의 어깨 부분이 자신의 독에 의한 괴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저들은 하나의 몸이며 둘의 목을 베거나 둘 다 치사량의 독을 넣어야만 퇴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다키와 규타로는 합동 공격으로 이들을 공격했고 시노부는 그 공격들을 사뿐사뿐 피했지만 어쩐지 탱겐은 그 공격들을 피하는 것을 버거워하는 게 느껴졌죠. 주들 중 최고의 스피드를 가진 탱겐이 왜 저러지 싶었는데 탱겐을 자세히 보니 몸에 독이 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규타로가 탱겐에게 뛰어들어 일단 독에 중독된 녀석 한 명부터 죽여주지 라며 낫을 휘둘렀고 시노부는 이미 탱겐과의 거리가 멀었기에 그를 구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순간 카나오가 꽃의 호흡 검술로 낫을 쳐냈고 탱겐은 덕분에 살았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시노부는 빨리 저들을 처치한 뒤에 탱겐을 치료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아카자의 혈기술 파괴살을 시전했고 그 파괴살과 벌레 호흡을 섞은 뒤 규타로에게 날아갔죠. 다키는 시노부에게서 느껴지는 엄청난 위압감에 저건 위험하겠다며 그녀를 막으러 오비를 날렸는데 시노부는 그 날아온 쪽으로 찌르기 모션을 했고 파괴살과 섞인 찌르기 공격은 엄청난 풍압과 함께 거대한 창 모양이 되어 오비들을 전부 뚫어버렸고 더 나아가 다키의 몸을 뚫어버렸습니다. 그 뒤 이어서 시노부는 여러 개의 찌르기 풍압을 규타로에게 날렸고 규타로는 피해 낫으로 그것들을 쳐내보려고 했지만 수없이 쏟아지는 공격 때문에 팔과 다리 그리고 몸통까지 전부 터져버렸죠. 그때 시노부는 카나와 탱겐에게 저 둘의 목을 베어내라고 소리쳤고 탱겐은 소리의 호흡으로 뛰어가 규타로의 목을 베었고 카나오는 꽃의 호흡으로 다키의 목을 베어냈습니다. 그렇게 소멸해가는 그들의 피를 시노부는 칼에 담아 자신에게 주입했고 더욱 힘이 차오름을 느꼈죠. 그 뒤 자신의 몸속에 있는 규타로의 독을 분석해 해독약을 조합했고 탱겐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탱겐이 시노부에게 너 언제 이렇게 화려한 여자가 되었냐고 내가 유부남만 아니면 너에게 반했을 것 같다고 했죠. 시노부는 그의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당신처럼 화려한 타입의 남자보단 존재감이 없는 타입이 좋아요 라고 씩 웃었습니다. 그렇게 기살대에서는 처음으로 상현의 혈기를 퇴치했다는 것을 기뻐했고 반대로 부자는 모든 상현들을 소집하게 되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 시노부가 가진 특상 능력, 상대했던 혈기들의 능력을 쓸 수 있다는 것을 통해 여러 색다른 전개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